여러분,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세상에, 당신이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릴 닥터 김용석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35년간 봉직했고 은퇴 후에도 3년째 시니어 건강 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 1분, 그 짧은 순간에 적절한 대처법만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갑작스러운 고통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몸의 신호를 보내며 다가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1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심장마비 생존율을 무려 3배나 높이는 놀라운 비밀 응급처치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은 일반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오직 45년 현장 경험으로 제가 직접 검증한 확실한 생존 비법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이 소중한 정보는 여러분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지만 이것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껑충 뛸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심장마비의 위험한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먼저 SOS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한 가슴 중앙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통증이 왼팔, 어깨, 심지어 턱까지 번지는 묘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한쪽, 특히 왼쪽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체했나 싶었지만 곧 손에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 내용을 기억하고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순간의 결단이 바로 그의 생명을 지킨 기적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정확히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른 중요한 증상들도 알아볼까요?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가슴이 막힌 듯한 답답한 숨참이 나타납니다. 넷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치 높은 언덕을 힘겹게 오른 듯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7단계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직접 검증하고 확신한 것들입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몸을 기대세요.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텃밭에서 일하다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 하던 일을 즉시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절대 규칙입니다.
두 번째,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한 알을 천천히 씹으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좋지만 장용 코팅이 없는 아스피린이 훨씬 빨리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주는 강력한 응급처치제가 됩니다.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다가 버스에서 심장 통증이 왔을 때 지체 없이 복용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나중에 검사해 보니 그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무려 40%나 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라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해 심장마비 의심, 정확한 현재 주소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때 주소는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가능한 한 가장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6세 이정희 할머니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주소는 최대한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단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초응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네 번째,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크게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강조하는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비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찰나의 시간이 바로 생명을 놓치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81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붙여 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정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3%나 높아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처를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핵심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방법은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스듬히 반쯤 누운 자세로 다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고정하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약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게 도와주죠.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79세 최영순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 자세로 계셨는데 담당 의사가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누워 있으면 안 되나요? 완전히 눕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많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7세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75세 이명자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꼭 약속해 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 해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7번째, 4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줍니다.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80세 최병철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라했고 나중에 의사가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나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단 1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김영철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TV를 끄고 안정을 취했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렸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단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심장마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19 신고, 병원 이송, 그리고 즉시 시술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바로 생존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아스피린 한 알이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준비 습관은 제가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만 실천해도 응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본 건강 강좌를 떠올렸고 지체 없이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7단계 행동법을 차근차근 따랐고 결국 큰 문제 없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것이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복용 방법입니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효과가 무려 5배나 빨리 나타납니다. 82세 심장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스피린은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그 순간에는 한 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을 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이정웅 할아버지는 집안 세 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는데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때 무리한 움직임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 45년 경력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75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시는 81세 김명자 할머니는 가슴 압박을 느꼈지만 제 조언을 기억해 안락의자에 조용히 기대며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병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운전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져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가족 모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첫째, 문은 구급대원이 쉽게 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현관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쓰러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하고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이것은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82세 김정수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이것이 제가 45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박수님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심장마비 의심 시 1, 아스피린 씹기 2, 119에 전화하기 3, 문 열어두기라고 적힌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치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가슴 압박감, 왼 팔턱으로 번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감, 식은땀, 숨참. 7단계 생존 행동법, 모든 행동 멈추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현관문 열어두기, 비스듬히 눕기, 짧은 문자로 연락하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 문 쉽게 열기, 휴대폰 응급 설정, 의료정보 표시,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 보관하기.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 45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심장 지키겠습니다. 또는 7단계 행동법 기억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2세 심장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심장마비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